울산시가 러시아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2차 북미 회담 결렬과 유엔의 대북 경제 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갈 길은 멉니다. 인터넷과 케이블 TV 등을 연결하는 이른바 공중선들이 어지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우려도 높지만 관리와 감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봄을 맞아 어린 연어를 태화강에 내보내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태화강 살리기 운동의 하나로 시작된 연어 방류는 올해로 20년째를 맞았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울산연구센터 설립이 2차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울산시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로를 북방경제협력에서 찾겠다며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2차 북미 회담 결렬에다 유엔의 대북 경제 제재로 갈 길이 순탄치는 않습니다. 출범의 의미와 과제를 박중관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러시아 연해주의 대표 도시이자 항구 도시인 블라디보스톡, 이곳을 북방경제협력의 교두보로 삼기 위해 울산시는 지난해 9월 우호협력도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에는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와 중국 동북 삼성 등과의 북방경제협력을 위해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울산시가 구상 중인 협력 방안은 크게 3가지입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자원, 북구 항로, 중국을 이용한 유럽과의 교두보, 그리고 북한의 천연자원 등을 접목시켜서 우리 산업 인프라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그러나 갈 길은 멉니다.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의 동북아 비축 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울산까지 오는 파이프라인이 북한을 통과해야 하는데 유엔의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을 경우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난달 한호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북한과의 경제협력도 안개 속입니다. 블라디보스톡과의 조선업 협력도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전남에 있는 현대사무중공업이 기술 협력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 전체 수주 물량의 10%가량을 러시아 물량으로 채우고 있지만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은 러시아 선사와는 거래가 없습니다. 다만 북극 항로가 현실이 될 경우 액체와 광물 등 복합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울산항이 환동의 물류의 중심항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스와 에너지와 유관 산업들이 좀 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울산시의 강점이 있고요. 울산시는 용역을 통해 올해 말까지 북방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완화 또는 해제되지 않으면 울산시가 구성하고 있는 북방경제협력도 추진이 어려운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 인터넷과 케이블 TV를 연결하는 선들을 공중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선들이 도심의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미관을 해치는 데다 안전사고 우려도 높지만 관리 감독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K 김아른의 기자입니다. 얽히고 설킨 선들, 건물 층마다 뻗어나온 선들이 전신주에 어지럽게 걸려 있습니다. 쓰지 않아 끊어진 폐선은 기둥에 아무렇게나 묶여 있거나 늘어져 있습니다. 위험하지요. 양쪽 또 차도 있고 선도 보면 낮게 되겠어요. 전깃줄과 달리 인터넷, 케이블 TV를 연결하는 이 선들은 이른바 공중선이라고 불리는데 이처럼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공중선은 대부분 유선 사업자들이 설치한 것들인데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 흉물로 남았습니다. 차량 통행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비 기준에 따라 전깃줄은 땅으로부터 5에서 6m 이상, 공중선은 통상 4.5m 이상 높이에 설치돼야 합니다. 전깃줄은 이 기준이 잘 지켜지는 반면 공중선들은 늘어져 방치되는 등 제각각입니다. 긴박한 순간 소방차가 진입을 하려면 일일이 선을 들어 올려야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럴 때는 직원들이 전선을 들어 올려서 진입하기 때문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계약을 해지해도 철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문제입니다. 관련 규정상 계약이 해지되면 30일 이내에 선을 철거해야 하지만 사업자들은 가정 방문 등의 절차와 인건비 등을 이유로 기간 내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적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는 조금 힘들고. 이 경우 실효성 있는 처분이 뒤따라야 하지만 제도적 장치는 허술합니다. 현행법상 사업자들이 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은 시정명령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공중선 정비 문제로 통신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건은 모두 25건, 개선 공고는 9건에 달했습니다. 설치했다가 그걸 관리하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수익이 안 남는다는 거니까 케이블 TV사, 공중선 그런 데서 통신 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관리만 하는 별도 법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만드는 방법들이 아마. 책임을 회피하는 통신 사업자들과 허술한 관리 시스템 속에 흉물이 된 공중선들이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봄을 맞아 태화항의 어린 연어를 방류하는 행사가 올해로 꼭 20년째를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600만 마리를 내보냈는데 저조한 회귀율을 높이는 게 과제입니다. 이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어야 안녕. 태어난 지 넉 달쯤 된 어린 연어들이 힘차게 꼬리를 흔들며 태화강을 따라 북태평양으로의 머나먼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조심조심 연어를 방류하는 손길마다 3, 4년 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사실 연어 이렇게 방류하는 건 처음 보는 거라서 너무 애들이 신기해하고 좋아하네요. 올해도 예년과 비슷한 30만 마리를 방류하는데 이 가운데 지난해 가을 울산으로 회귀한 어미연어에서 자체 기술로 인공 부화시킨 10만 마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 태풍 차바 이후로 연어의 회기량이 많이 줄었는데 2018년도에 그 회복 추세로 점점 회기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수온이 낮을수록 연어 치어의 생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방류 시기도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겼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어린 연어는 기름 지느러미를 자르고 머리에는 와이어 코드를 심어서 나중에라도 울산 출신임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태화강 연어 방류 행사는 올해로 꼭 20년째. 지금까지 방류한 어린 연어는 줄잡아 600만 마리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태화강으로 돌아온 개체수는 7,200마리에 불과해 저조한 회귀율을 얼마나 높일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이현진입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이 내일 체결됩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내일 대우조선 경영권을 보유한 산업은행과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인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한편 인수에 반대하는 현대중공업 노조는 내일 확대 간부들이 7시간 파업을 단행한 뒤 서울 개동 현대빌딩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참가자들의 근태를 불법 파업으로 처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울산연구센터 설립이 무산됐습니다. 울산시는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의 1차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자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비를 줄이고 주요 항목을 새로 발굴해 2차 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지만 이번에도 경제성 부족으로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에서 사업 무산이 최종 확정되면 울산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앞으로 10년 동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울산연구센터 유치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유해물질 사고가 1년 전에 비해 24% 증가했고 사고의 71%가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소방본부 특수화학구조대는 지난해 76건의 유해물질 사고에 대응했고 이는 2017년의 61건에 비해 24%인 15건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에서 35건, 온산 국가산업단지에서 19건이 발생하는 등 2개 국가산업단지에서만 전체 사고의 71%에 이르는 54건이 발생했습니다. 울산시의회가 올해 회의 기간을 133일로 지난해보다 20일 늘렸습니다. 이는 울산시의회가 회의 기간이 120일 이내이던 기존 조례를 바꿔
올해부터는 회의 기간을 140일 이내로 늘린 데 따른 것입니다. 시의회는 특히 올해 회기를 늘린 만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기간도 지난해 38일에서 48일로 10일 늘렸습니다. 울산시의회가 회기를 늘린 것은 전국 시도의회 중에 회기가 짧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10년이 넘도록 분양률이 70%에 불과한 진장 디플렉스와 관련해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가 권고한 일부 사항에 대해 울산도시공사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에 따르면 상가 분양자의 피해 구제와 관련한 5가지 권고사항 가운데 도시공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승소한 분양자 외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분양자에게도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과 기존 분양자에게도 할인 분양으로 인한 피해 구제 차원에서 혜택을 줄 것 등 2건에 대해서는 불복했습니다. 울산도시공사는 이에 대해 소송 불참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법원을 통해 해결하고 할인 분양과 상관없이 이미 체결된 계약은 분양 대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중구 학산동 공터에 주차된 푸드트럭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펑하는 소리와 함께 차량에서 불길이 솟았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새벽 0시 30분쯤 북구 청곡동의 한 찜질방 숯가마에서도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방 안에는 이용객 25명이 있었지만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울산은 초중고 교실의 28%만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 조사 결과 초등학교 교실의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이 31.9%로 그나마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교실은 28.7%, 중학교 교실 18.9% 등의 순이었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유치원과 특수학교 전 교실에 대한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마무리했고 오는 2021년까지 127억 원을 투입해 순차적으로 모든 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항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낡은 예선을 친환경 LNG 추진선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울산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의 노후 예선 LNG 전환 사업 대상 항만에 지정돼 올해 예산 14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KBS 9시 울산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